늦여름 떼약볕이 내리쬐을 때면 빼곡하게 들어찬 푸른 연잎 사이 새하얀 연꽃이 청초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인지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이들이 연꽃의 도시 김제로 모여든다지요. 연꽃이 피는 계절이면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는 곳, 김제로 여름 여행을 떠나봅니다. 전북 김제시 청하면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 청운사. 매년 여름 사찰마당 9만 9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연꽃 재배지에 새하얀 연꽃 100년이 피어오를 즈음이면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이름하여 하소 100년 축제입니다. 그죠, 100년은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나 안 섞이고 100년만 딱 있으니까. 올해도 여름의 한가운데 연꽃이 지기 전까지 무려 열흘간 축제가 계속됐습니다. 해마다 연꽃 축제한 게 여기 보기도 좋고 놀러 왔지. 우리 언니 데리고 여기 언니 데리고. 아 좋구만요, 뭐 여보. 어떤 게 그렇게 좋으세요? 아 연꽃도 좋고 저런 저기 소나무 막 그런 것도 좋고 그냥 막 다 좋구만. 나 처음으로 왔어. 마음이 탁 트이고 깨끗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넓어지고 마음이. 맞습니다. 마음까지 넓어지게 만드는 청백색의 아름다움이죠. 청운사의 운영 방침을 주지로서 이제 문화예술, 지역민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축제를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주지스님 꿈에 관음보살께서 100년 한 뿌리를 이렇게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연꽃 9뿌리를 구해다가 이곳에 연꽃 단지를 조성하게 된 최초의 시초였다고 그래요. 그러한 사연으로 청운사 주변에 백년꽃이 피어나게 되었고 매년 여름이면 축제를 벌이게 된 건데, 그렇게 시작된 하소 100년 축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꽃과 자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는 물론이고요. 그 밖에도 각종 전시와 공연 행사, 연꽃과 관련된 특산물 및 음식 판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일 풍성하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연꽃 구경해보니 기분이 어떤가요? 봐도 예쁘고 조화롭고 좋아요. 연을 처음 봤을 때는 예쁘다는 생각 났었어요. 맑아 보여요. 저는 분홍색 같은 것보다 하얀색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놀랬어. 야, 안 놀랬어.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가요? 여기에 연꽃이 이쁘니까 꼭 와서 좋은 추억 되라고. 그리고 이거 비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산 교육장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연 속에서 놀며 배우며 즐기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 연꽃농원은 자연학교입니다. 쉽게 볼 수 없는 100년이 학교 주위에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연꽃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또 연꽃 음식이라든지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청운사 연꽃농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 공간으로도 좋지만
가족 여행지로도 최고의 장소입니다. 온 가족이 연꽃이 가득 찬 농원에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지요. 7월달이 또 연꽃 피는 때라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왔어요. 연꽃이 제일 많고요. 조용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잘 돼 있는 것은 이제 솔직히 처음이고요. 저 처음 와서 봤더니 이제 경치도 좋고 애기들한테 학습 이제 뭐 이런 거 알려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와 함께 연꽃 구경. 정말 신나는 일이죠. 여기 처음 와봤어? 어때? 처음 와봤어요. 그래? 와서 이렇게 크게 보니까 어때? 좋아요. 어떤 게 좋아? 연꽃 만드는 거요. 진흙 속에서 났지만 물들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는 연꽃. 어느 시인이 노래한 연꽃의 아름다움이 올여름 청운사 전역에 물들고 있습니다. 연꽃과 잎은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즐길 수 있지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에요, 이건. 그래서 연 뿌리하고 연 잎을 같이 넣어서 다진 고기, 떡갈비를 만들 겁니다. 연으로 만든 떡갈비라. 먼저 돼지고기를 갈고 양파를 다지고 당근과 사과, 무는 물론 백년화 뿌리, 연근도 잘게 다져 준비하고 또 여린 연잎도 몇 장 골라 썰어 넣지요. 이렇게 준비한 각종 재료를 미리 달궈둔 프라이팬에 조림간장으로 살짝 간을 해서 볶아 놓습니다. 연잎은 부드러워서 자체로 볶을 수는 없고요. 다른 재료가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아줘야 훨씬 더 향도 좋아지고 볶을 때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하게 볶은 식재료는 커다란 통에 한 대 집어넣고 고춧가루와 파 등 감칠맛 내는 양념 더하고 찹쌀가루 넣고 겨울 동안 말려 건조해 놓은 백년잎과 연근가루 섞어서 요리사 손맛 더에 잘 섞어줍니다. 이렇듯 먹기 좋게 반죽해서 틀에 넣고 납작하게 모양을 만들어 숯불에 구우면 연으로 만든 떡갈비가 완성이지요. 자, 그럼 떡갈비가 익는 동안 백년으로 부침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파와 당근, 호박과 버섯, 여린 연잎까지 가늘게 채를 쳐서 밀가루에 되직하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넣고 고소하게 부쳐내면 완성이지요. 네, 다 익었네요. 연요리 한 상차림. 맛 좋은 떡갈비와 고소한 부침개, 상큼한 해파리 냉채, 시원한 감자국수까지. 평범한 요리들이 은은한 연잎향 머금고 고급스러운 요리로 레벨업 되었는데요. 맛 또한 기가 막힙니다. 아주 특별한 연요리. 누구라도 한번 맛을 보면 두고두고 생각날 맛이랍니다. 자, 그럼 맛있는 연요리로 배도 채웠겠다. 연꽃이 가득 핀 마당을 지나 청운사 법당으로 가까이 들여다볼까요? 비록 그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구석구석 아기자기한 장식과 글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묻지만 소박한 매력이 돋보이는 사찰입니다. 여기 절은 이 앞에가 정문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한쪽에 서쪽에 자리하고 계시죠? 다른 절하고 좀 틀리죠? 여기에는 주 부처님이 아미타불 부처님이세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방향이 서쪽을 주관하시는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절의 위치에 주산이 청화산이거든요. 청화산이 바로 서쪽에 자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부처님을 이쪽 서쪽에 모셨다는 설 두 가지가 전해져요. 부처님이 법당 서쪽에 자리를 하고 앉아 계신 것 말고도 유난히도 사찰 구석구석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눈에 띄는 것도 이곳 청운사의 매력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 청운사는 연꽃 말고 탱화로도 이름을 알렸는데요. 지난 2002년 청운사의 주지스님은 탱화장으로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이름을 등재하셨다네요. 정말이지 종교를 넘어 이곳 청운사는 김제를 찾는 여행객들이라면 한 번쯤 찾아보길 추천합니다. 청운사는 거의 다 주변에 써 있는 글귀들이 한글입니다. 읽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만약에 요 아래서 뭔 걱정과 근심 가지고 있다면 싹 내버리고 갈 것. 여기다가 그러니까 절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서로 그냥 환하고 맑게 웃고 바라볼 것. 이런 게 제가 바라고 축제를 하는 의미고 청운사를 개방하는 이유입니다. 연꽃이 아름다웠던 청운사를 나와서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김제의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 두 번째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김제 여행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벽골제 관광지인데요. 커다란히 위용을 자랑하는 두 마리 용과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밭 위로 잘 정비된 갖가지 조형물들. 그리고 벽골제 자연경치와 딱 어울리는 한옥까지. 벽골제, 김제가 자랑하는 관광지라 할 만합니다. 이 구조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러죠. 벽골제는 수리시설이에요. 수리시설 하면은 물은 우리 12띠 중에서 용하고 제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쌍용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저수지 물 속에서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두 마리의 쌍용으로 알아차릴 수 있듯 이곳 김제 벽골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쌓아 만든 고대 저수지입니다. 그 옛날 너른 김제 평야를 발판으로 찬란하게 꽃피웠던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쌍용이 있는데 쌍용이 얽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용은 청룡이고요. 왼쪽에 있는 용은 백룡이에요. 청룡은 때 제방을 무너뜨리고 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룡이 청룡아 너 그러지 마 그러면서 달래기도 하면서 이 제방을 지키는 수호용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슬픈 일이 있게 되죠. 백제시대 축조되어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증축되고 수리 보수되며 김제의 농경문화 발전을 꽃피운 벽골제.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925년 간선수로로 이용하기 위한 공사에서 원형이 크게 손상되어 버리고 지금은 당시의 흔적만 남아있게 된 것인데요. 어찌됐든 대단합니다. 제방의 흔적만으로도
당시 벽골제의 엄청났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들고 나는 수문인데요. 김제 하면은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쌤은 우리나라는 70%가 산악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70% 산악 지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땅이 바로 이곳 김제라고 했어요. 아, 땅이 비옥하군요. 네, 그러면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런 이곳에 동방거택이라고 하는 벽골제라는 수리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는 벽골제를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여기 숨은 석주의 가운데 홈이 파여져 있죠? 홈이 파여져 있는 곳에 이런 느티나무 판을 이렇게 쌓았어요. 쌓아가지고 쇠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물을 열 때면 느티나무 판을 들어 올려서 물을 유통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을 내보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닫았던 거죠. 그리고 이 돌과 밑돌과 숨은 석주는 쇳물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접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비록 지금은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동방거택이라 칭해졌을 만큼 엄청났던 벽골제의 규모는 수많은 고문서와 지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골제 제방 위에 이렇게 올라와 봤는데 네.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네요. 네, 여기가 순수하게 흙으로 쌓은 제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물은 그 전에 저수지였던 물이 아니고요. 1925년에 일제강점기 때 원래 저수지였던 곳은 전부 다 논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네. 벽골제 제방의 가운데를 파가지고 물길을 연결했어요. 농사 지을 물이 필요하잖아요. 저수지를 논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물은 섬진강의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농사 짓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간선 수로를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제방의 크기만 해도 평지 전장 3km에 달했던 벽골제의 위용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고문서의 기록을 유추해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그 옛날 물이 세차게 흘렀을 저수지터는 지금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요. 그 사이 자그마한 하천이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지류의 하천들이 이곳에 모여 동진강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길목 중에 벽골제 제방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가장 좁아지는 곳, 즉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곳이죠. 그래서 당연히 벽골제는 이곳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 외의 대부분의 저수지터는 지금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비옥했던 김제 평야의 젖줄, 벽골제를 메워 만든 논이라 그럴까요? 너른 논바닥 위로 여름볕을 머금고 잘 자라고 있는 벼들이 올가을 풍년을 약속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벽골제와 함께 백제,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김제 일대의 찬란한 농경 문화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박물관은 농경문화박물관으로 만들어진 지가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농경이 주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경에 관한 박물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벽골제가 어떤 곳인지 벽골제에 대한 전시실이고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대 이전 반만 년의 역사 속에서 농업은 우리네 삶을 지탱해온 생업이자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의 문화로 꽃피웠었죠. 그렇듯 우리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농경문화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농경문화전시관입니다. 닭장이라고 하는 어리예요. 어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낮에는 닭들이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해가 떨어지는 밤이 되면 푸르르 날아가지고 저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밤이 되면 개나 고양이, 살쾡이 같은 것이 닭의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위협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높이만큼 떼어서 이렇게 매달아 놨다고 그래요. 닭들을 위한 보금자리.
나뭇가지나 쌀이를 성글게 엮어 만든 다거리를 비롯해 지금은 좀처럼 보기 힘든 갖가지 진귀한 농기구와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물을 댈 때 쓰는 용드레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만 해도 신기하게 그지없지요. 마치 자그마한 미끄럼틀처럼 생긴 용두레.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를 이용해 논과 밭에 물을 댔다고 하는데요. 용두레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속을 파낸 통나무를 삼각대로 고정을 하고 하나 둘 손잡이를 흔들어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은 그 밖에 또 어떤 진귀한 농기구들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농경문화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농기구들. 한눈에 딱 봐도 눈에 익숙한 농기구들은 물론 도대체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농기구들까지 정말이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전시품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건 잔밥 먹이기라고 해요. 지금이야 다이어트 한다고 밥들을 잘 먹지 않지만 예전에 쌀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래서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그 집안의 할머니나 아니면 그 동네에 단골레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가장 높으신 어르신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빌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보자기 속에 무엇을 넣었냐면 쌀을 넣었다고 그래요. 말 그대로 엄마 손은 약손 요법인가요? 소박하고 푸근했던 그 옛날의 풍경이 따뜻하게 전해오는 듯합니다. 여름이면 더욱 아름다운 도시 김제. 은은한 향을 바라는 청백색 연꽃이 아름답고요. 너른 벽골제 관광지를 중심으로 그 옛날 찬란했던 농경 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즐거웠지요. 올여름 온 가족이 다 함께 김제 여행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